2014년 10월 29일 국회 본청 앞. 세월호 유가족들의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로 들어가는 동안 유가족들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나올 때도 대통령은 끝끝내 귀를 닫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대통령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자식을 허망하게 잃은 이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대통령이 듣지 않은 건 세월호 유가족의 절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일본 측의 조치가 신속히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제 생존자 39명만이 남아있는 위안부 할머니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받기로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 합의가 잘못된, 완전히 잘못된 합의지. 합의 그렇게 하는 합의거든요. 근데 원래는 정부에서 우리는 모른다. 가라. 피해자였는데 가라. 그래야 원칙을 돌리고 옳지. 이로서 돈 받아먹고 우리 할머니들 다 팔아먹은 걸로. 그리고 또 다른 불통이 불러온 분노.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입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 사회 발전을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 속에서 강행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가 최종 결정되기까지 성주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역시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다시 세 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처장관 18명은 물론 정무수석마저 지난 임기 동안 대통령을 만나 대면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 독대한 게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 1년 동안에? 네. 진짜예요? 예, 저는 전화 통화는 했어도 독대를 한 적은 없는 거죠. 그럼 뭐하러 정무수석을 하셨어요?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던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긴밀히 접촉해야 했던 국무위원과의 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대면 보고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도 없고 뭐 이메일도 없고.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대면 보고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정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면 보고만 받은 대통령. 과연 국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장관 또 수석 비서관 이런 보좌관들과 충분한 대화를 갖는 것이 국정 운영의 기본이고요. 그래 해야 그 의사결정 과정이나 신속 대응하는 데 있어서 탄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거든요. 국민의 동참이나 지지가 없는 외교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으로서는 더 힘을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2만 개로 시작했던 촛불은 광화문을 채워나갔고 청와대 100m 앞까지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다가섰습니다.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은 불통의 상징인 차벽을 꽃벽으로 바꿔놓고 대통령과의 마지막 소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을 앞두고도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외침은 외면한 채 자신만의 생각과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